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아, 긴장되네. 아, 긴장된다 나도 진짜. 네, 백이성 역사가 항상 나와 있는데요. 잘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출발합니다. 나만 말하는 한국사.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오늘 한판 뜨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침착해, 침착해. 네, 침착하게 갑니다. 예, 예. 네, 아니 그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 하나 났다고 그렇게 화내고 이런 걸 원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요. 네. 그 기사가 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분이 별로 안 유명하신가 보네요.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화낼 이유가 없네요. 그거 화 났잖아, 근데. 뭐 그렇게 화를 내. 기사가 그러게 났죠, 말이에요. 기사가. 아니 뭐 기사 났죠. 금요일 날 그렇게 나와서 예, 뭐 네. 본인의 어떤 그 기자라는 신분에 네. 충실하지 않았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짧게만 짧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아, 왜냐하면 네. 사관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사실관계가 틀리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백이성이든 뭐든. 근데 조선일보만 딱 읽으면 매불쇼가 완전 허위 날조는 맞아. 팩트가 많이 틀린 것처럼. 많이 틀렸어. 네. 조선일보. 그래서 나도 백이성 이 사람 때문에 나 아주 돌아버리겠다. 작가한테 백이성 잘라라. 뭐 이런 인간을 불러가지고 이게 뭔 난리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요거 짧게만 매불쇼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하고 네. 저는 역사는 모르니까 네. 역사와 관련돼서는 짧게 백이성 강사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제가 할 테니까요. 가만히 네. 뭐 예. 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네. 매불쇼에서 네. 백이성 강사가 김창룡이 김창룡 이게 현충원 얘기할 예, 때 현충일. 현충일 예. 6월 6일 예. 현충일 이야기할 때 나온 거예요. 네. 백이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큰 따옴표로 김창룡이 안장된 대전 국군묘지가 그해 현충원으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조선일보상에서는 이게 자막이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야, 백이성이 너 김창룡이 처음부터 국군무지에 묻혔다가 김창룡이 때문에 국군묘지를 현충원으로 바꿨다라고 너 주장했지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요거를 이제 반박을 합니다. 이놈 아주 다 틀렸어. 김창룡은 이놈아 사설 묘지에 묻혔다가 나중에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했다 이놈아. 현충원 바뀐 다음에. 그러니까 김창룡 때문에 현충원 바뀐 게 아니라는 아니고 거죠. 예. 그리고 처음에는 사설 묘지에 묻혀 있었던 거다. 오, 이거 보니까 야, 백이성 이거 완전 허위 날조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찾아봤더니 이런 말을 안 했어, 백이성이. 아예 이 말 자체를 안 했다고. 백이성이 우리한테 이렇게 퀴즈를 네. 냅니다. 일본군에 충성했던 이 김창룡이를 어디에 묻었게요? 이렇게 물어봐. 네. 그러니까 이제 정영진이 어허. 답을 해. 지금 혹시 현충원? 어허. 지금 혹시 현충원? 그러니까 백이성이 맞아요. 대전 현충원에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묻힌 것만 얘기한 거야. 네. 처음에 무슨 뭐 사설묘지가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지도 않은 걸 갖고 틀렸다면서 자기가 많이 안다고 야 처음에 사설묘지에 묻혔다가 이렇게 옮기고 했던 거야 이놈아. 하지도 않은 말 갖고 팩트 체크를 하는 거야. 최영님 개그맨이세요? 난 그리고 개그맨도 아니야. 나 개그맨이 못된 사람이야. 아니, 근데 역사는- 개그맨 최욱이라고 나와. 예, 개그맨 최욱이라고 하고 그다음 한밤에 그 정치 토크인가 시사 토크 그건 뭐 하는 프로예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더 라이브. 예, 그래요. 근데 그게 더 라이브인데 왜 제목이 이렇게 박혀 있나? 뭐 그거야 뭐. 네,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저 국내 최대 민족 정론지에서 이런 걸 틀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네 말이 틀렸다고 아니 팩트 체크를 하는 게 멀쩡한 어딨어. 사람을 개그맨 채우기라고. 개그맨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맞아요. 예, 아, 못됐어요, 그리고 못됐어. 제 주변의 모든 그 분들이 저한테 걱정하시면서 의아함을 표시하셨습니다. 네. 네가 언제부터 유명 강사냐? 니까지 있게. 무명 강사로 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무명 강사인데. 많은 분들이 네가 왜 유명 강사인데? 지상파에 한번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서 내가 유명 역사 강사는 나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생각. 이거는 막 그냥 뭐 저는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저 최용님하고 이 과정에서 최용님의 핸드폰 번호를 제가 획득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아, 그게 가장 큰 성과입니까? 최고의 성과. 엄청난 성과입니다. 예, 그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네가 그러면 체육 정영진님하고 잘 아냐 뭐 이러는데 내가 전화 한번 해봐라. 뭐 전화 모르는데 이러면 에이 뭐 이러는데 이제는 네. 번호를 네, 그래서 네, 자 네. 봐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다룬 거는 6월 6일을 왜 현충원으로 현충일로 했냐. 했느냐. 예. 이제 그게 이제 본질이었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것도 다룰 수 있어. 근데 한 얘기로 다뤘어야 되는데 아니 뭐 백이종 강사가 처음에는 뭐 사설묘지 안 묻혔고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 그걸 이제 생략하고 지금 어디 현재 묻혔냐. 어디에 묻혔냐만 얘기한 거야. 제가 유명 강사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그토록 중대한 어떤 우리 사회에 도발이 될 수 있는 의제를 던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32만밖에 안 나와서 매우 슬펐는데 그 32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가 히트친 것처럼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 네. 뭐 이게 역사관으로 반박하고 이런 건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하지 않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요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거 그럼 갈까요? 예, 오늘 거 가시죠. 네. 오늘 며칠입니까, 정영진님? 오늘이요. 6월 19일이요. 아, 요런 거 말 잘해. 예, 오늘은 6월 19일. 아, 이건 아, 맞지. 왠지 또 이러면 핸드폰 한번 보실 것 같은 느낌이. 형 요런 거 잘해. 하나하나 다 지적하더라고. 6월 19일. 6월 19일 날 오늘을 이제 사실 오늘은 웃고 있습니다만은 웃을 날이 아닙니다. 1987년 6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참 슬픈 날입니다. 예. 87년 6월 10일부터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그 강력한 정권 퇴진 운동에 네. 이어서 그 이한열군이 맞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때 뒤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그 사진, 그 사진 뒤에 계시는 분이 바로 저 파주 운정에 있는 한가람 도서관 이종창 관장님이세요. 그분이. 예. 그래서 그 딱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온 국민이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빡도 온 거죠, 정말. 그래서 6월 10일부터 항쟁이 시작됩니다. 명동성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6월 14일 날 처음에 경찰력을 명동성당에다가 다 집어넣으라고 했지만 이걸 경찰 치안본부장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치안본부장이 전두환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어. 그럴 1차 수가 거부합니다. 있어. 왜 이렇게 기획 있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국무회의 때 전두환 씨가 딱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에 그 무사한일주의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팍 쫄았대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너 때문이야 이래 된 거지. 그러다가 6월 19일 날 여러분 그렇다고 뭐 경찰이 인식이 좋았습니까? 당시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뻥뻥뻥뻥뻥 하는 건 지랄탄이라 그러고 한 발씩 빵 쏘는 거 사각탄이라 그러고 머리에 흰색 그 저 헬멧 쓴 사람 백골단이라 그러고 네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총을 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요거 하나 지금 생각해 주십시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제발. 네. 예, 그것도 뭐라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 정원사는데 19일 날 전투 경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군을 투입해라. 서울, 인천, 대전, 수원, 대구, 울산, 뭐
그 다음에 광주, 주요 부산 도시들. 할 것 없이 네. 군을 탁탁 연대를 투입해라라고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부합니다. 누가? 아자 두 번째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이랬다가는 우리 정권이 망할 것입니다. 경찰로 맡겠습니다. 이렇게 돼. 군사 정권에서 그 누가 안 된다고 해?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려면은 먼저 전화를 걸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면서 야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거보다는 미리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결정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전화 걸 때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나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누가? 예. 야 정말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두 번의 국무회의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주한 미국 대사 있죠. 네. 주한 미국 대사가 옳거니 이거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의 운동이구나. 절대로 군사 작전을 하면 안 된다. 왜? 레이건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레이건이 작전 명령권을 쓴단 말이에요. 지휘 작전 명령권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80년 광주처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간첩 작전으로 봤다고 이거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작전 지휘권을 쓰면 안 됩니다라고 미국 대사가 말하는 거예요. 자, 미국 대사 사진 올려주십시오. 제임스 릴리. 제임스 릴리? 예. 그 이름만 들으면 예쁘네 이름. 예, 이름만 들으면 지금 저기에 이한열 열사 사진 옆에 그 전두환 씨하고 여기 옆에 금발에 미국 사람 하나 있죠. 예, 저 릴리라고 사람이 쓰는. 바로 제임스 릴리 어. 당시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네. 전두환이 제2의 광주가 될 것이다. 이거 키워줄까요? 네. 예. 키워주세요. 제가 PPT 화면을 그대로 보내서 그렇습니다. 네. 한미동맹의 훼손이 위험된다. 감수해야 될 것이다. 제임스 릴리가 이 사람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저 레이건 옆에 경찰복 입으신 분 보이시죠? 레이건 옆에 경찰. 예, 경찰복. 아 오른쪽에 예. 그 이한열 열사 바로 밑에 예, 네, 그렇습니다. 경찰. 예, 저분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오. 주십시오. 권복경이라는 치안 본부장입니다. 권복경. 예. 복경. 네. 예, 여러분 아마 저런 사람이 있었어라고 아마 생각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네. 근데 저 사람이 두 번의 국무회의 거부를 하자 제임스 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지 절대로 간첩의 준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자 저 왼쪽에 이제 제일 작게 처리되어 있는 로널드 레이건이 네,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이 다시금 그래? 아니라고? 야 내년에 올림픽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로 아닌 거 맞아? 이러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지요. 19일 날 군대에 동원 명령을 내리니까 권복경이 다시 한번 내가 경찰로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 경찰로 맡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20일 지나서 21일 날인가 그때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제일 오른쪽에 연속 사진 3장 그거 좀 확대해서 가운데로 놔 주시겠습니까? 네. 전두환이 예. DJ 제일 밑에 YS. 김영삼. 그다음 중간 사진이 DJ. 그다음에 제일 위에 사진이 전두환. 이렇게 3명이죠. 미국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게리슨 시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거예요. 시거는 게리슨 시거. 시거. 여러분들 시거 이라면은 LA 다저스 4번 타자 코리 시거 이런 사람만 생각하시는데 몰라요 그것도. 아 그것도 모릅니까? 예. 왜 모르십니까? 시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예. 네. 아니 이거 쇼처럼 좀 하려고. 네 빨리 해야 돼요. 그거 이러다 또 쇼맨십이 기사나. 저보고 전타비를 해요. 기사나요? 역사 갖고 농담 따먹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이분이 정확히 뭐냐 하면 미국의 국무부에 제일 높잖아요. 국무부가 네.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 보좌관이었습니다. 아태 차관보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여러분들 바로 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레이건이 급파합니다. 한국으로. 니 가서 직접 알아봐. 딱 3일 준다. 이 말이죠. 3일 준다. 자,
국민들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권 퇴진, 호헌 철폐, 독재 타도라고 하는 이것이 뭐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막 네.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게리슨 시거가 계속 띄워주십시오. 예, 게리슨 시거가 이거 왜냐하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게리슨 시거가 제일 먼저 성남역이 서울공항에 내립니다. 네. 성남에 있는 그 서울공항. 수정구에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거기 이제 내려가지고 딱 내리자마자 노태우 당시 그 6월 10일 날 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잖아요. 네. 그래서 노태우 당시 후보가 딱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맞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그 미국에 뭐 좀 국회에서 전달된 면이 있는데 뭐 이제 저희가 알아서 잘 이거 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 지금 보통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좀 과장되게 보도된 거 같아요. 걱정하지 한 하루 마십시오. 이틀 지나면 이거 뭐 다 정리되고 뭐 이런 그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게리슨 시거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항에서. 우리 대사의 말은 그렇지가 않던데요. 이래 된 거지. 그래가지고 곧바로 아래 사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예, 동작구 상도동에 있던 YS를 만나는 거예요. YS를 제일 먼저 만났군요. 예. 네. 예, 노태우를 제일 먼저 만났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YS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 YS 대통령이 아마 가장 잘 나온 인생샷입니다. 저 샷이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막 그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되냐? 그 YS 대통령께서 정말 화를 냈겠구나. 화도 많이 내시고 이 상황을 이 진짜 전국 지도를 딱 가지고 요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이 그 통역하느라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할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심각하구나. 역시 대사의 보고가 맞았구나. 노태우가 그래. 이거는 예. 뻥카 날렸구나.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요거를 점심 시간을 지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DJ 집으로 가겠다. 예. 즉 마포구 여기 마포구 이거 맞죠? 바로 앞입니다, 동교동. 여기. 예. 네. 동교동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DJ의 상황은요. 가택연금승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자기한테 반대된다고 해서 아예 그냥 막 밖에 못 나오게. 예, 밖에 못 나오게만. 그 DJ를 만나러 가는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YS를 만난 것도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만나야지.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말할 그렇게 너무 역정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무시 때리고 계속 동교동으로 향하던 분이 갑자기 이제 청와대로 돌리는 거죠. 삼청동으로 돌려서 그래. 근데 이제 첫 대답이 그거였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이미 노태우 다 후보한테 다 들었는데.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해라 해가지고 그래도 막 그 화를 내다가도 이제 만날 때는 탁 이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만납니다. 그러고 이제 다 듣고 나서 저녁 먹고 가라 했는데 저녁도 안 먹고 12시가 넘길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그 동교동으로 찾아가죠. 밤 9시부터 그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 DJ와의 얘기를 합니다. YS를 보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릴리하고 시거가. 그런데 YS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내 관점에서 전달할 얘기는 다 끝났다. DJ가 나의 또 빈 곳을 채워줄 것이다. 내가 함께 있으면 국내 미디어가 전부 다 몰리고 가택연금인데 YS가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느냐고 아마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으므로 나는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J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딱 듣고 22일 날 23일 22일 날 아침에 시거와 릴리가 그 청와대 앞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말 그대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직접 보는 것이죠. 현장에서 거기 봤어요? 미국 대사관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현장에 보고 이거는 폭동이 아니다. 6월 달에 맨 처음에 딱 저게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국은 폭도들의 편에 서지 마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폭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줄 알고 있었고 뭔가 미심쩍었는데 대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와서 확인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딱 하고 나서 23일, 24일에 저 시거가 대통령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드는 바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신빙성이 가는 대로. 만약에 여기서
강경 진압을 선택할 아. 경우에는 어. 모든 원조는 끊을 것이고 어. 뭐냐 내년에 올림픽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오, 그렇게 이렇게 되겠어. 되면 예, 그러니까 전두 오 이래 와, 되는 이거 거죠.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때야 돼? 모든 정부 관료들은 뭐라 했냐? 이거 다 권복경 때문이야. 아. 그렇게 되니까 어.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떠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지 모르는데 27일 날 로널드 레이건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전화요? 전화를 합니다. 오. 그래서 시거가 한 말 그대로 합니다. 어. 시거는 이미 그때 미국에 가 있습니다. 어. 예. 비행기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왔다 네. 갔다. 너네 올림픽 안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하하 막 이래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29 선언이 나온 겁니다. 아. 그 유명한 노태우의 말 민정으로의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도 아니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렇게 말했죠. 안을 수.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할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여러분 영어 학원에서 나왔던 유명한 구문 cannot help ing. 캔날 F 알지. 예, 맞아. 여러분 have no choice but 뭐 이거 있죠. 캔날 F 알지. 예, 하지 않을 그게 수 없다. 그래,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 그때부터 아. 그렇게 유명했어요. 여러분들 cannot help ing 직선제 개헌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세상에 진짜. 그렇게 나온 거네. 아니 5.14 호원 조치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뭐야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랬잖아요. 직선제로 개헌을 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라고 말했죠. 그 불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피라고 생각했거든.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불가능?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떠가지고 유튜브 다시 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한 번 했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귀를 의심했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전두환이 나와서 호원 선언하고 노태우가 나와가지고 민주화 선언하는 이것이 6.29 선언하는 이것이 어쩜 그렇게 다들 하기 싫은 거를 골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참 우리 그러면 당시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강경투로 나갔는가? 당시에 예, 무엇을 믿었는가? 난 당장 권복경 예. 선생님이 궁금하네. 예, 어떻게 예. 됐는지. 그 그레나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권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예.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레나다, 섬나라 네. 지도, 여러분 요겁니다. 저 위에 지도에 보시면은 뭔가 알 수 없는 지역에 뭐 아는 분들은 카리브해라고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제일 밑에 보면은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제일 미치고 섬나라가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띠를 두르고 내려오는데 저기가 안틸레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지도인데 요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가 트리니다드 앤드 토바고 섬이고 요 바로 위에가 그레나다예요. 네. 저기 그레나다에 1983년도에 10월 26일 날 여러분 미국이 전격적으로 저 그레나다를 침공합니다. 저 작전명이 얼젠트 퓨리라고 해서 삭히지 못한 분노, 마치 백이성 강사를 뜻하는 것 같은 얼젠트 퓨리라고 하는데요. 저 얼젠트 퓨리를 시행을 해가지고 당시에 저기에다 친미 정권을 탁 박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카리브해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여기 캐리비안 씨인데요. 저기 섬나라 지역이 있고 다시 대륙 지역이 있습니다. 대륙 지역에는 저 밑에 파나마, 그 위에 니카라구아, 그다음에 니카라구아 위에 있는 엘살바도르 전부 다 뭐냐면 미국이 관여해가지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60년대, 70년대에 동남아시아에 미국이 참전한 거하고 똑같죠. 관여한 거하고 똑같죠. 도미노 이론. 뭔가 사회주의로서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탁 넘어가면 다다다다닥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네. 그것 때문에 카리브해를 강력하게 잡았던 것이죠. 네네. 이거가 여러분 83년 10월 26일 날 그레나다 침공이 뭐 때문에 사실은 벌어지냐면요. 북한 때문이에요. 북한. 예. 미국이 그레나다에나 니카라구아나 엘살바도르나 파나마를 순서적으로 아주 강경하게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북한 때문입니다. 왜 그랬느냐? 북한이 10월 9일 날 아웅산 테러를 했잖아요.
북한이 소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으로서는 이거 안 되겠다. 부드럽게 나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서 강력하게 침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는 뭐냐면 쿠바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있으니 네. 쿠바의 조종을 받고 배후에는 또 소련이 있겠죠. 그렇게 조종을 받고 전부 다 사회주의화 되면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사실은 불법 침공이죠. 예, 불법 침공을 했던 그런 겁니다. 친미 정권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예, 친미 정권이 만들어지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다시 또 그 다양한 색깔의 네네네. 예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저거 보고 우리나라 예. 정치인들도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죠. 아.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것과 반대로 85년 2월 12일부터 신민당 돌풍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민주적인 김영삼 그 김대중 두 거물 정치인이 힘을 합쳤잖아요. 85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서 결국에는 87년 6월 29일에 그것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레나다 침공은요. 그래도 그 북중미를 장악할 때는 레이건이 1기 레이건이에요. 요거는 2기의 마지막이라서 이제 레임덕이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50 세력들이 완전한 판단 미스를 했다고 봅니다. 여전히 미국은 강경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미국이 민주화를 용인하지 직선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올림픽까지 반납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이 보십시오. 제임스 하우스만이 81년도에 떠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의 뒤를 이어서 아까 그 게리슨 시거라는 사람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네. 예, 천만다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 미국의 어떤 그 힘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바뀐 게 아니고 삼위일체가 된 것이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이한열 열사의 그 죽음과 앞서 87년 1월에 박종철 열사의 그 죽음을 보고 네. 정말 나는 죽어도 좋다 하고 나선 것이죠. 그렇지. 나선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여러분 박종철 열사가 뭐 했을 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난 강민창 후임으로 여러분 왔던 권복경 치안본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 절대 발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광주 같으면 한 개 도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지만 이렇게 9개 도시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럼 뭐 우리나라 간첩 천국이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을 움직입니다.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평화적인 직선제로의 쟁취, 네. 정권 교체까지는 안 됐지만, 그건 안 됐어. 예, 또. 그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를 쟁취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네. 오늘 그 무력 사용의 소위 말하는 시발점이 바로 오늘 6월 19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권복경 여러분께 이분은 어떻게 야, 되셨어요? 그거 너무 예. 그 미화시키지 말래. 예. 그 이유 행보가 떴죠. 예. 그래? 다른 부분이 아니 있대. 그건 그만하래.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딱 되셨나? 3개만 그만해, 말씀드려요. 그만해. 아니 그만할까요? 아니 한번 예, 3개만 말씀드리면 네. 우선 저기 87년 6월 항쟁 이후로 7월부터 노동다 대투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예. 근데 여기서는 권복경 치안본부장이 좀 강경 진압을 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무조건 좋다 할 수는 근데 없습니다. 그래도 그 경질을 안 시켰네. 경질은 노태우 대통령 딱 들어서고 5월달에 바로 경질합니다. 아니 그 전두환이는 놔두고 전두환은 당시에는 미국 눈치가 보여서 이걸 경질할 수가 할 수가 없었죠. 없었어. 예. 아. 그래 이제 권복경 이분이 아.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 아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1가지 말씀드렸죠. 그다음 2번째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민주화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88년도 총선을 할 때 김대중 그러니까 제가 아마 88년 그렇지 92년 88년 92년 96년 다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의 총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정치 참여를. 권복경 씨한테. 예. 오. 당신이 이런 공로를 내가 알고 있으니 오. 우리 민주진영으로 출마해 오.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권복경 씨가 그때마다 네. 정중히 거절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민주화 세력들이 때려 엎으려고 했던 그 정권에서 내가 치안본부장까지 한 사람이다. 오.
내가 어떻게 양심이 있다 하면은 네네네.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나도 뻔뻔하지는 않은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내가 반대쪽 진영에 가서 할 나름 수 있겠니? 괜찮은 분이네 예. 그래도. 그래 양심이 있는 거지. 나름 사람이 괜찮아.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아유 절대 그렇지 않고 2019년에 이분이 자꾸 하셨는데 참 제가 뭐 노동자 대투쟁에서 이분이 이제 현대차에 막 그 진압 병력을 넣고 막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분의 여러 가지 요정 그 87년 6월 항쟁 때의 어떤 결단, 그 역사적 결단이고 여러분들 2차 세계 대전 때도 파리를 전부 다 소이팜탄으로 다 불태워 버리라고 히틀러가 명령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 나치의 공군 당시 폭격 사령관이 내가 만약 이거를 터뜨린다 하면은 나는 인류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인류의 명령을 죄인이다. 거부합니다. 하루에 6번이 전화가 울렸답니다. 히틀러의 전화가요. 뭐 하냐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알랑 드롱이 나오는 영화도 있습니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여러분 히틀러의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네. 그 사람 결국 경질되는데 이 권복경 치안본부장도 결국 육공화국에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진짜 그 노사분규 많았거든. 예. 아, 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 나 뭐 어릴 때. 80년대 후반 그때 뭐 이럴 때? 난리였잖아. 네. 우리 아버지도 현대에서 노조 때려잡고 막 그랬었거든. 거기서 굉장히 그 또 열심히 하셨죠. 그 아버님께서. 노조 선봉에는 또 우리 외삼촌 삼촌이 또 계셨고. 뭐 있었고 예.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었잖아 네. 그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막 그 조선일보 기사 나오고 나서 네,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 6월 24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6월 24일 날 제가 모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걸로 정확하게 그 기관까지 딱 해갖고 이런 강사가 지금 강의를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 그게 국가기관이었어요. 기사에 나왔어요. 예, 기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사에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는 거야? 뭐 기자의 정보력이 있겠죠.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나서 바로 그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그날 네. 바로 전화가 와서 전부 취소하겠다. 예. 조선일보 보도 나온 이후에. 예, 그거 내가 그래서 아니 하나의 신문에서 네. 그 나온 걸 가지고 뭐 국가기관의 공문도 아니고 왜 그러냐 했더니 네. 막 죄송하게 됐다.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예. 조선일보가 예, 예. 마치 그 힘이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어이구.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얘기는 삼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면은 예, 예. 얼마나 재밌겠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망가지는데 그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계속하네. 예,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 제가 여러분께서 체육 정영진님께서 혹시 허락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다음번에 출연할 때 네. 26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24일 날 제가 가서 하려고 했던 그 강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한 30분 정도로 축약을 해서 네. 예, 6.25에 관련된 강의거든요. 유명한 시 적절하죠. 예, 그래서 그 강의를 거기서는 못하지만은 제가 네.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거기 체육 강의료로 저희가 지금 출연료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얘기하고 싶었지? 좀 책임져 달라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우리 와이프가요. 네. 우리 와이프가 체육 정영진님한테 최대한 충성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왜 충성을 예, 해요? 당신 하지 마요. 지금 거기 아니면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희가 먼저 이렇게 강의료 수준의 예. 버금가는 예. 출연료로 아유 우리 어때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원하시면은 네. 적극 원한다라고 해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26일에 와서 과연 그 기관에서 강연하는 게 부적절한 사람인지 네. 한번 직접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그 조선일보 보도를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매불쇼 영상 그 6월 6일 현충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십시오. 예,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렸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배기성 역사 강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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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